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편입학원에서 공부하고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합격한 정재현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입학사정관 제도라는 제도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인서울의 문턱에서 떨어졌고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갖고 있지 못해서 정시 또한 놓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들어간 학교에서 당연히 어떤 학교에 대한 애정도 없었고 그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없어서 학벌에 대한 열망이 계속해서 응어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제 자신을 믿고 편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의 변화도 있지만 제 주변의 변화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함께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태도와 열의가 달라져서 저 또한 항상 기분 좋은 긴장감을 가지며 수업을 듣고 있고요. 또한 친구들과의 1년간의 만남의 휴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당당하고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더 만날 수 있고 또 항상 고마운 마음까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모님이나 친척분들께서도 제가 합격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 해주시지만 1년간의 저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것 그리고 제 자신이 걸었던 약속을 다 지켜낸 것에 대해서 더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김영편입학원을 처음 알게 된 건 학교에 붙어있는 광고에서 알게 되었고요. 그렇게 검색해본 결과 김영이 가장 큰 브랜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입 시장에서 가장 제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학원이라는 판단하에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당연히 교수님들도 경력이 많으신 만큼 잘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김영편입 종로 종일반 캠퍼스를 선택한 이유는 절대적인 공부 시간 확보를 위해서였습니다. 1년간 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는 스케줄에서 이탈한 적이 없었고요. 주말에는 평소보다 좀 늦게까지 자면서 체력을 보충하였고 한 과목 정도에 집중해서 그 후엔 저만의 휴식을 취하고 다음 주를 또 준비하기는 시간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와 숙면이 또 가장 큰 1년을 버틸 수 있었던 좋은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휘 파트 같은 경우는 저는 가장 큰 책에다가 다른 책의 어휘까지 정리를 해서 단권화를 했었고요. 어려운 단어라고 늦게 보지 않고 3월부터 보기 시작해서 12월, 2월, 1월에는 굉장히 쉬운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반복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꼭 문법 문제집에서만 문법을 보지 않고 다른 어떤 영어 문장은 모두 문법 문제라고 생각을 하며 덤볐던 것이 굉장히 문법 실력을 나중에 키우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논리는 이제 문법이랑 어휘를 좀 바탕으로 하여서 좀 고급 논리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사고력을 키웠던 것이 마지막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해 같은 경우는 8월 정도 이후부터는 20-30지문씩을 매일 하루에 풀면서 양을 충족시켰고요. 해외 신문보다는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서 그 내용, 시사 토픽들에 대해서 좀 항상 숙지하고 있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저의 최고 성적은 전국 4월 모의고사에서 86점으로 전국 7등을 달성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점수와 등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실행했었는데요. 하지만 11월 중순경 숭실대 모의고사를 전후로 영어가 안 읽혀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극복할 수 있었던 저만의 방법은 규칙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항상 같았던 것이 제가 또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강생은 전국 최다입니다. 편입은 수능과 달리 응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학원에서는 저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영 모의고사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실습과 비슷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들 사이에서 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제 취약점과 보완점, 강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학원 내에서의 저희 성적에 안주하지 않았고 항상 그 자료들을 반성문으로 삼고 계속해서 공부하였습니다.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저만의 생각이 있었고요. 저만의 커리큘럼을 짜고 빠르게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준비했던 첫 해와는 달리 두 번째 시도에서는 목표의식을 갖고 도전을 하였고요. 다행히 제 목표 대학 중에 하나인 서강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적대학에서 과 또한 저의 성격에 맞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 했었는데요. 서강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과목을 실천했다는 거였습니다. 예전부터 교단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해왔기 때문에 현재 해외에서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는 K-팝이라든지 그런 세계화에 발맞춰서 제가 외국에서 한국어 교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저의 꿈을 자극시켰고요. 또 결정적으로 우리말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은 어떤 시나 가사 등을 보면서 같은 사물에서 다른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되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업 쪽 취직으로는 카피라이팅이라든지 작사 쪽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참고 기다린 한 해 긴장감 끝에 집에 돌아오는 기다리는 시간들은
굉장히 후련함도 있었지만 반성 그리고 회의가 섞인 복잡한 하루들이었습니다. 마침내 합격 확인을 한 후에 벅차면 집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고 겨우 진정된 후에야 부모님 그리고 주변 친구들 지인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축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 분들께서 해주셨던 따뜻한 말씀, 격려들은 제가 태어나서 저에게 선물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예전에 제게 선물해 주셨던 한순간 한순간이 한자의 보석이라는 말도 이제서야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항상 중요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 순간을 정말 보석처럼 중요하게 쓰다 보면 어느새는 또 합격 수기를 쓰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2014년 후배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